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처음 원격 수업이 전면 시행됐을 때의 상황과 지금 학교 현장을 비교해보면 우리 학교 현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단, 팬데믹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우리의 예측보다 더 빨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편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과목 특성에 맞게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기획하도록 전폭적인 물적, 인적 지원을 한 결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동료 선생님들께서 간혹 허영우 선생님, 도대체 온라인 교과서가 뭐야?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씩 웃으며 선생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꼭 되묻곤 합니다. 온라인 교과서라고 줄여 말하는 순간 한눈에 한귀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디지털 교과서와 헛갈려하는 선생님들도 꽤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정확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순간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교사가 자신이 있는 학교 현장, 그 학교 현장의 주체인 교과, 학생들에게 맞게 온라인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선택한 후 직접 제작한 교과서, 즉 밭업 방식의 상향식 교과서, 교사 교육 과정의 교과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먼저 첫째, 활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스마트폰 하나로도 호환이 가능한가? 즉, 호환성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전국 학교교실 무선망 구축 사업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실에 AP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론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가 열심히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처럼 선도학교가 아닌 학교, 즉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P기기와 학생들의 스마트폰 기기 하나로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수업 전에 꼭 학생들의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호환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iOS 스마트폰 모두 호환이 되는지 꼭 살펴봅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가 고려하는 두 번째 요소는 부합성입니다.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제가 의도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영어로 전시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앞에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사람들만 전시회에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는 패들렛, 게더타운과 같은 플랫폼을 쓸 수 있겠죠. 반대로 SNS, 인스타그램을 활용한다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제한 없이 공유 및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전시의 경우는 당연히 인스타그램보다는 전자, 링크가 있어서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플랫폼이 낫겠죠. 생각해보면 영어로 의사소통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후자, 인스타그램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사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기획한다는 것은 이러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항상 교육활동의 본연의 목적을 되새기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기획 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제가 최근 가장 고민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학습 격차와 학습 결손을 해소할 수 있는가? 저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ICT 연계교육 이따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따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가 만든 모든 수업의 과정을 학생들이 링크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복습 및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 시간에 길을 잃은 학생들도 이 링크 하나만을 가지고 수업을 복습하면서 자신이 수업에 놓쳤던 부분을 다시 채워나가며 학습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면 등교
라고 하지만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로 인해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이따 서비스에 링크 하나만 해가지고 집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정말 실용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부터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직업전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기로 했는데요. 동아리 시간을 통해서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차가 8시간이 납니다. 독일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우리 학생들은 종례라고 집에 가는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교류를 하려면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방과후 수업 시간을 활용해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이 초상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줌을 통한 실시간 화상회의를 하려면 해당 학생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님들의 동의까지 얻어야 했는데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던 찰나 동아리 선생님께서 떠올리신 게 바로 패들렛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실시간이 아니어도 되는 패들렛을 사용하니 이 두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실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총 3개의 패들렛 담벼락을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 담벼락에서는 학교의 실습실이나 풍경 등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교류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자막을 삽입했을 때는 영작 실력이 향상되었고 AI 음성 더빙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을 삽입했을 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영어 발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담벼락에서는 과연 전기자동차가 진정한 친환경 자동차인지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논리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담벼락에서는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를 서로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서로 몰랐던 흥미롭고 멋있는 문화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통해 영어로 소통하면서 시차 문제와 초상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저는 정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트렌디함과 재미입니다. 영어쌤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유행인지 물어보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들을 직접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만들어 오시곤 합니다. 올해 1학기 때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라는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영어쌤께서 수업이 끝나러 후 제게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새로 나온 기능이라 잘 몰라서 영어쌤과 함께 쉬는 시간에 같이 기능을 알아보곤 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2학기 때 수업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인스타그램의 릴스 기능을 가지고 영어 립덥 수업을 만드신 거예요. 인스타그램 릴스 기능을 활용하여 제가 좋아하는 팝송에 립싱크라는 수업인데 우선 재밌었어요. 그냥 팝송 수업이었다면 친구들 앞에서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 아닐 경우가 많았겠지만 집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릴스로 립덥 제작하기와 같은 활동적인 수업을 하니까 더욱 재밌고 다음에 어떤 수업을 할까 라는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 시간에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들 때문에 수업에 몰입을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직접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몰입이 잘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수업은 올해 1학기 때 얼굴 노화 앱을 가지고 영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영어 선생님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시기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작성을 해봐서 또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얼굴 노화 앱을 다운받고 노화된 제 얼굴 사진을 보았을 때부터 깊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상상에 의존했지만 이렇게 노화된 실감형 사진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해내고 싶은 일들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몰입하여 작성한 영어 버킷리스트 문장들을 캔바를 통해 제 얼굴 노화 사진과 합성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영어 시간은 제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 더욱 진지하게 수업을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